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그런 블랙스카이 플러그 센트러스 에너지 BWXT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골든돔 소식을 약간 조금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거예요.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분석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뭐 산다 만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실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없습니다. 이익에 대한 이익이 나오면 좋겠죠. 이익이 나시길 꼭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본 자료는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멤버십 채팅방에다가 PDF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좀 좋은 자료가 되시기를 바라도록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은요, 블랙스카이예요. 블랙스카이가 젠3 위성을 이제 쏘아 올렸습니다. 11월 달에 쏘아 올렸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까지 10개를 쏘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7개를 더 쏘아 올릴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발사를 했는데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영상을 고객한테 보내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더라. 이거 언제 또 쓰일 수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쏘아 올린, 아니면 각국 정부에서 쏘아 올린 이런 정찰 위성이 망가졌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쏘아 올려가지고 다시 영상을 촬영하는 능력을 이제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얘네들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블랙스카이가. 이런 시사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은 날 얘기하고 있죠. 24시간도 안 돼서 이제 젠3 영상 위성 사진 올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ISR capability 뭡니까? information, security, reconnaissance, 그러니까 정보, 그다음 정찰,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뭐랄까요? 능력을 제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사진, 우리가 보는 사진만큼 이렇게 흐리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훨씬 더 정확하겠죠. 어쨌든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가 위성 쏘고 24시간 만에 영상을 전송했으며, 하루에 같은 장소를 15번 촬영을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도수, 리비짓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 합니다. 두바이 상공에서 사진을 찍었고, 여기 이제 이 두바이 항구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컨퍼런스 콜 보면, 블랙스카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젠2를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들이 젠3로 넘어오는 이제 고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젠2와 젠3를 함께 사용하는 고객들도 있더라. 이제 각국 정부들, 이런 이제 이게 뭐 정보를 다루는 그런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락인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뭔가 이제 젠2에서 젠3로 잘 갈아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뉴스가 또 나왔었냐면 11월 6일 날 이제 우리가 4분기가 굉장히 좋을 거야라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우리 유동성 200밀리언 달러까지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카이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내보냈는데,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이 백로그 매출이 우리 미국 정부에서 들어오는 걸 앞질렀어.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리얼타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툴도 제공을 하고, 젠3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고해상도의 영상도 제공을 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제조할 수 있는 수직 통합 능력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 2026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CEO가 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전망을 줬습니다. 2025년도 풀 이어 가이던스는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겠다. 4분기 굉장히 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인공위성 3세대 젠3를 계속 발사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10대 우리가 발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지금 현금을 보면 146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지난 분기에 썼던 이제 오퍼레이션 캐시플로우를 보면 한 대략 40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만 보면, OCF로만 보면 얘들의 이제 캐시 런웨이는 한 4분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OCF에다가 이제 CAPEX 설비 투자의 비용을 더하면 그제서야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오는데, 아마 프리 캐시 플로우의 마이너스 손실폭은 훨씬 더 클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거를 좀 놓고 보면 어쨌든 4분기 정도 버틸 수 있는 캐시 런웨이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들 2019년에는 매출이 13.7밀리언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2024년도 102밀리언 밀리언 달러까지 올라왔고, 아마 2025년, 2026년까지 가면 매출은 더 증가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내려갔는데 11월 6일날 얘네들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EPS, 레비뉴 모두 미스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이 주가가 내려갔던 시점이 여기 이날 발표를 했거든요. 하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시장이 이런 윈공위성, 블랙스카이라든가 플래닛 랩스에 걸고 있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다시 주가가 반등해서 회복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백로우 같은 경우에는 322.7밀리언 달러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 1년간 보면 요번에 나온 게 일단 322.7, 요거 323이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2025년도 1분기에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366밀리언 달러의 그 백로그를 찍었었는데 조금 이제 감소를 했다. 하지만 이제 젠3를 좀 많이 올리게 되면 백로그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렇게 추측을 좀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는 2025년도 1분기보다 조금 이제 백로그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랙스카이 정리가 됐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 이제 현재 주가가 한 2달러 정도의 선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자, 플러그 파워 좋은 소식이 나왔죠? 나사한테 우리가 액화수소 공급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제 나사한테 공급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21만 8천 kg의 수소를 제공을 할 거야. 뭐 오하이오 쪽에 있는 나사 연구시설 두 곳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매출로 따지면 최대 2.8밀리언 달러다. 근데 2.8밀리언 달러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면 얘들 매출이 2024년도에 618밀리언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대략 2밀리언 달러 정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랑 이렇게 계약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2.2%가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게 주가가 빠진 게 뭐 이런 매출 금액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나사한테 처음으로 파이프라인이 이제 개설이 됐다,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고객으로 나사가 들어왔고, 이거 누가 압니까? 나중에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잘 활용이 돼서 우주 쪽에서 쓸 수가 있겠죠. 운이 좋다면 현재는 뭐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단 있는 파이프라인이 훨씬 낫겠죠. 플러그 파워 측면에서는. 이런 거 보면 또 투자자들도 어쨌든 뭐 싫어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자, 또 하나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12월 4일날 하이투제니라는, 아마 이게 프랑스 쪽 회사인 것 같은데, 얘네들이랑 의향서를 해다가 사인을 했다.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5메가와트짜리 이제 전해조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에다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5메가와트 얘네들 전해조 설치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소로 이제 하이드로젠 포크리프트, 그러니까 지게차 있죠? 지게차에 들어가는 뭐 연료 전지에다가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이 지역에서 뭐 프랑스 쪽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서 쓰는 이제 물류 쪽 솔루션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 공급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던 프랑스에다가 지금 이제 뭔가 이제 프랑스 남부죠. 이쪽에다가 이제 뭔가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콜라보레이션을 하자,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럽 쪽 아니면 퀘벡 쪽에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때도 협력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이 증가를 한 거, 그다음에 5메가와트짜리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좀 증가를 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매출이 2024년도에 618밀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3년도보다는 조금 매출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얘들 지금 밸런시트를 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166밀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166이 되는데 2025년도에 한 분기에 쓴 지금 얘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보면 90밀리언 달러예요. 너무 지금 한 분기입니다. 한 분기에 지금 영업 손실액이 지금 90밀리언 달러인데, 영업 현금 흐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캐시 런웨이가 2분기가 채 안 된다고 인제 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들 이제 경영진에서 여러 가지 인제 전략을 발표를 했죠. 인제 어떤 게 뭐가 있었냐면 11월 10일 날 플러그 파워가 275 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확보를 하겠다. 어떻게 확보를 하겠냐고 했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제 전해조를 돌려 가지고 수수료를 뽑아야 돼 가지고 전기 같은 거 인제 전기 사용권을 이제 예약을 해 놨는데, 이거 그냥 다시 팔겠다라는 거죠. 이거 팔아 가지고 다시 현금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릭트 캐시요. 이거 지금 쓰지 않기로 한 약간 좀 뭐랄까요? 꽁쳐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reduced maintenance expense예요. 그러니까 뭐 설비 투자 비용, 그 다음에 뭐 보수 비용, 요런 것들 줄여가지고 줄여서 돈을 조금 아끼겠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앞에서 165 밀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기에 270 밀리언 달러 정도가 늘어날 수 있더라 앞으로.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캐시 런웨이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결국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얘네들이 이제 기존에 짓기로 했던 수소 생산 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전면 중단을 했죠.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니까. 그러니까 설비 투자 비용을 일단은 조금 덜 쓰겠다. 그와 동시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수소는 외부에서 수소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뭐 린데도 있고 에어 프로덕트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수소는 우리가 사서 이제 우리가 충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비용 구조 개선을 한다고 얘네들이 프로젝트 퀀텀 립이라는 이제 뭐 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캐시런웨이는 지금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번 분기에 나왔던 오퍼레이션 캐시플로우 89.8 밀리언 달러가 앞으로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현금 캐시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플러그 파워를 조금 이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 파워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우리나라 뉴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축우라늄을 좀 생산해 보는 게 어떠냐 하면서 5대5 동업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을 이제 50% 정도를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그럼 이 뉴스를 좀 보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농축우라늄을 너희들이 좀 만들어 보자. 우리랑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처음으로는 이겁니다. 러시아에서 해결료를 얘들이 우리나라가 수입을 합니다. 보통 프랑스에서 35, 러시아에서 35, 영국에서 25, 중국에서 5% 정도를 이제 수입을 하는데, 러시아랑 중국을 이제 좀 배제를 하자라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이제 뭔가 원자력 에너지 아니면 뭐 우라늄 서플라이 체인은 우리나라 쪽에도, 그러니까 미국 쪽이 좀 이게 우리나라를 같은 편으로 좀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트럼프가 너네 이제 한국에서 너네 직접 만들면 우라늄 뭐 그거 팔면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일단 뭐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를 하고 싶은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무언가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50% 정도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트럼프가? 여태까지 트럼프가 해온 걸 보면 그냥 해주진 않죠. 뭔가를 바라고 해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보고 있으면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럼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뭔가 여기서 플러스를 이제 가져갈 것 같은데, 달러를 가져갈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센트러스가 있죠. 센트러스가 지금 한수원이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원자력 동맹을 강화를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센트러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뉴스는 아직까지 유효하죠. 이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가 우리 우라늄 농축 같이 해볼래?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 센트러스 에너지가 이 센트리퓨즈를 가지고, 이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 이 우라늄을 농축을 하는 기업인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농축을 같이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전에 우리가 업무 협약을 맺었던 한수원이랑 같이 일을 하기로 한 센트러스 에너지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센트러스 에너지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기술을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센트러스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이전을 해주고 미국은 이제 돈을 받고 여기서 나오는 또 50% 정도의 수익을 또 미국이 또 가져가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 말고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우라늄 농축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BWXT가. 그래서 센트러스 에너지 아니면 BWXT 정도가 우리나라에 좀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뭐 핵잠수함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이런 그 고농축 우라늄은 BWXT만 이제 미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요 최근에 나온 뉴스들과 많이 겹치는 기업이 이 센트러스 에너지, 그 다음에 BWXT가 있더라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최근에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내려오는 게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BWXT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 애들이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가 너무 이제 우라늄 농축을 정부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에너지부가 이제 좀 약간 뭐랄까 독과점 아니면 이제 생산 서플라이 체인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BWXT한테 농축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BWXT도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이고 농축 이제 프로젝트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센트러스 에너지만큼 BWXT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WXT에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트리소라는 연료를 얘네들이 프로젝트 펠레에다가 이제 공급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트리소 연료가 제가 이제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굉장히 안전한 우라늄 연료다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한번 설명을 좀 이것도 차근차근 드려볼 텐데, 얘네들이 지금 미군이랑 US 육군이죠. 그 다음에 아이다호 내셔널 랩이랑 해가지고, 국방부도 있습니다. 최근에 웃긴 게 뭐냐면,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라는 말을 안 쓰고요. 한 몇 주 전부터 디파트먼트 오브 워라는 이 워로 바뀌었어요. 전쟁부로 바뀌었습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조금, 이런 것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펠레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엑스에너지라는 회사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이 BWXT 말고. 어쨌든 펠레 프로젝트에 필요한 이 지금 트리소 연료를 공급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리소 연료가 뭐냐면 프로젝트 펠레부터 알려드릴까요? 이 프로젝트 펠레는 일단은 그 전장 우리 지금 그 부대 있죠? 야전 필드 같은 데서 1.5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트랜스포터블,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 펠레고, 아마 이거 한 2030년까지는 이 프로젝트가 계속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4세대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를 지금 트리소를 이제 공급을 했다라고 이제 얘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자, 트리소 연료가 뭐냐?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원통형 펠리빗이나 당구공 크기의 구체인 자갈로 이제 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단면을 딱 잘라 보면 이 안에가 이렇게 조그만 이런 입자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거죠. 촘촘히 박혀 있는데 그 입자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면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고열에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기존 이제 연료보다 여기서 이제 열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 있는 게 이 당구공만한 이 연료이고 요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조그만 알갱이들이 바로 한 이렇게 생겼다. 보이시죠, 사진? 요게 트리소 연료인데 요거 지금 공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펠레 프로젝트에 요 트리소 연료를 BWXT가 지금 제공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5메가와트짜리 소형 원자로 이제 우리가 SMR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게 마이크로 리액터입니다. 요거 지금 만드는 것도 BWXT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거 만들기 시작한 게 8월 4일이었습니다. 8월 4일이고 이게 그럼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컨테이너에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트럭에 싣고 그냥 전쟁터에서 쓰는 겁니다. 전력 여기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 누구랑 같이 하고 있냐? 자, 롤스로이스가 하고 있고요. 노스롭 그루만이 있고 토치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각각의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은 조금씩 이제 다른데 어쨌든 BWXT가 좀 약간 프라임 컨트랙터, 그러니까 주 계약자로서 펠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알고 계시면 아마 BWXT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 자, 골든돔 관련 소식을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뉴스가 나냐면 굉장히 신박한 뉴스가 나왔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쉴드 라는 곳에 이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골든돔 관련해서. 이거 철자 틀렸죠? 잠깐 말하면서 하니까 헷갈리죠. IELD죠. 이것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거에 앞서서 자,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 베이스드 인터셉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언더 골든돔에, 이건 골든돔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인터셉터 컨스텔레이션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는 이게 되게 정말 신박했는데,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우리가 적국에서 미사일을 날라오는 거를 감지를 하고 미국에서 육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저궤도에서 날고 있는 미사일이 바로 요격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박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궤도, 우주 상공에 이제 떠 있는 군진 미사일이 될 텐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MDA에서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미사일 방어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을 텐데, 요게 지금 아마 선정이 됐을 겁니다. 선정이 됐는데, 컨트랙터가 이제 어워딩이 됐어요.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누가 할지 발표는 안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미사일을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로키드 마틴 있고요. 레이시온 있고요. RTX였나? 그다음에 이제 뭐 노스롭 그루먼이 있으려나? 뭐 더 많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았겠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 OTA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OTA가 뭐냐면, OTA가 이제 국방부에서 많이 쓰는 건데, 보통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약 방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 기술 및 시범 제작에 자주 활용이 되는데, 요 계약을 이제 뭔가 이제 이게 뭐랄까요? 뭔가 제약이 많고 규정이 많으면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고 그럼으로써 민간 기술을 좀 쉽게 들여오고 참여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계약 방식이 OTA라고 이제 합니다. Other Transaction Agreement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계약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페이스 베이스드 인터셉터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부스트 페이즈가 있고 미드 코스 디펜스가 있는데, 이 부스트 페이즈는 뭐냐면, 요 사진에서 봤을 때 미사일이 이렇게 발사 직후에 바로 요격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드 페이즈는 이 미사일이 상공을 날아가고 있을 때 요격을 하고 있는데, 요거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 처음에 뭐냐면, 자, 미사일이 처음에 이제 불 붙었을 때 요격을 하는 거는 뭐랄까, 열 신호가 크고 탐지가 쉽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단점은 뭐냐면 빨리 감지를 해야 돼. 이거 빨리 감지하려면 인공위성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봤더니 한 7,000개였나? 한번 필요하다는데, 사실 지금 뭐 스페이스X가 4만 개 정도 인공위성을 띄운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7,000개 띄우는 게 어렵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요 부스트 페이즈가 있고요. 미드콜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지금 이거를 컨셉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런 신개념 미사일 요격 이런 그런 게 뉴스가 나왔고, 이거 지금 대상 기업들 선정하고 있더라라는 게 조금 신박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글로 정리를 좀 해보면, 지상 기반에서 이제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미사일 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사일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루먼이 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사일만 이제 잘 만든다고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적에도 센서가 필요하겠죠. 우주에서 빨리 얘를 감지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감지를 하면 뭐합니까? 지상에다 미국에다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다가. 이거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잘 깔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추적하는 트래킹 레이어 잘 깔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 결국 이게 지금 SDA에서 하고 있는, 우주개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PWSA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키드 마틴도 있고 노스롭 그루먼, L3 해리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로켓neb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켓neb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골든돔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2월 3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쉴드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이 미사일 디펜스 에이전시에서, 미사일 방어국에서 쉴드
들어가는 기업을 선정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그러면은 MDA가 지금 골든돔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 골든돔 이거 아니냐 골든돔 회사들이 발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총 후보가 2,463개의 제안서를 받았대요. 이게 기업 수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제안서가 2,500개였는데 그 중에 다 추려서 요건 좀 미달하는 애들은 다 추려가지고 1,000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서가 나왔죠. 요거 지금 명단이 나왔는데 요거 명단은 제가 채팅방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기업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SDA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골든돔에 들어가는 기업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골든돔에 들어가는 기업 아니다라고 이제 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MDA 스포크퍼슨 그러니까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추후에 미사일 방어국이나 국방부에서 이제 뭐가 필요로 할 때 이제 뭐 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기업 명단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뭐 자격 요건 안 되는 애를 다 떨궈 놓고 어쨌든 1차적으로 기업을 선정을 해 놨고 이게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게 MDA랑 국방부면 이 대변인이 이거 골든돔과 상관이 없다고 한들 여기서 이 명단에서 골든돔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명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좀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거 골든돔 관련 없다고 얘기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지금 규모가 엄청납니다. 151빌리언 달러 규모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IDIQ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 IDIQ는 제가 밑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1차 풀만 정해졌고, 1차 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선정,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을 이제 모아놓은 걸 풀이라고 하는데, 이거 1,000몇 개 정도 모아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뭔가 국방부에서 필요할 때, MDA에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주문을 하는 게 IDIQ인데, 이 IDIQ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Indefinite Delivery. 그러니까, 배달 수량이 무제한이고요. 수량이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배달 양도 무제한이다. 뭐 아무튼 제한이 없는 그런 계약 조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불특정 납기 불특정 수량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정부에서 이런 IDIQ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왜 하냐? 빠르고 유연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드 같은 대규모 기술 개발이나 방산 프로젝트는 요구 사항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요구사항을 빨리 바꾼 다음에 이제 오더를 하는 거죠. 주문을 하는 건데, 그럴 때 굉장히 좀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도 입찰 없이 신속하게 과업을 경쟁 발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0몇 개 풀을 이제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 이제 딱 공지 내고 이거 만들 수 있는 애를 빨리 갖고 와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 업체 간 경쟁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이 유지가 돼야 얘네들이 이제 원가 절감도 하고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 미국 국방부에서 이런 걸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우주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입찰을 할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DA에서 이런 쉴드 발표가 나왔는데 요거 아마 기업 명단을 보시면 아마 이게 다 리스팅된 건 아니고 뭐 비상장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던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요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골든돔 관련해서는 요 정도로 좀 뉴스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제가 방송을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안 나서 이렇게 좀 한 번 할 때 좀 영상을 길게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코멘트 있으셔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 저는 다음 거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